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영수회담이 조율 작업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가운데 회담 의제를 놓고 민주당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에선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이채 양명주를 거론하면서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이에 보수파 지지층에서도 이처럼 무리한 요구가 계속된다면 영수회담 자체를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분출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지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해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회담을 갖기로 했죠.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재명과 전화통화에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음 주에 만나자고 초청했고, 이에 이재명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습니다. 영수회담으로 불리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간 회동은 6년 전인 2018년 4월 문재인이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회담을 한 것이 마지막이었는데, 아시다시피 그간 윤 대통령은 이재명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자칫 이재명과의 만남이 사법부에 이상한 사인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명분으로 만남을 꺼려왔습니다. 하지만 총선이 집권 여당의 패배로 돌아갔고 야당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요구들이 분출하면서 이를 윤 대통령이 거절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으나, 그간 이재명을 만나지 않았던 이유와 명분, 즉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수회담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인 듯합니다. 저 또한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대통령 지지층들의 민심 위반이 감지되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진행될 영수회담 결과에 따라 지지층들의 민심 위반이 가속화될 수도, 또 반대로 지지율이 회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다시 말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어 일종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그 기준은 원칙과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총선 참패로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다고 해서 원칙과 기준에 어긋나는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는 즉시 지지층들의 이탈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죠. 총선 참패를 놓고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고, 선거의 총책임자였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지지층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국정 기조와 국정 방향을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 외교 안보 분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겠고요. 이건 정말 두말하면 잔소리이지요. 또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이건 정부의 경제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이고, 또 국가의 미래가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또한 견고히 유지돼야 합니다. 총론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강론으로 들어가 보자면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이른바 제2양국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경안정법 개정안은 재정 부담과 사회적 차별 논란은 물론이거니와 농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만큼 윤 대통령께서 원칙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양국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으나 야당이 문구만 살짝 바꿔 재발의해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5월 29일 전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하지요. 야당이 재발의한 양국관리법은 쌀값이 폭락폭등할 때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국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는 게 그 핵심입니다. 폐기된 법안 문구인 쌀값이 전년 대비 5에서 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한다를 변경한 것으로 매입 조건만 일부 달라졌을 뿐 의무 매입제 본질은 똑같습니다. 또한 함께 직회부한 농수산물 가격 안정 법안의 경우에도 쌀에 한정된 최저가 보장 대상을 채소와 과일로 넓혀 포퓰리즘 성격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부작용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쌀 소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의무 매입은 과잉 생산, 가격 하락의 악순환을 초래해 쌀 시장을 망가뜨릴 수가 있겠고, 채소는 품목에 따라
생산이 최고 40%까지 늘어나고 가격은 최대 67% 폭락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정말 생산자인 농업 종사자들과 소비자를 위한 정책인가라는 점을 곱씹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겠고요. 또한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유연근로시간제 등도 산업 현장에서는 과잉규제법으로 보는 만큼 이 또한 윤 대통령께서 원칙을 지켜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작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국회가 명분만 앞세워 통과시켰는데 재해 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등의 효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란봉투법도 또 하나의 헛발질이 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이런 환경에서 도대체 어느 기업이 마음 놓고 사업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재명이 요구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 문제는 첫 영수회담이 성과로 이어지는 일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오히려 윤 대통령께서 이것에 대한 역공을 펼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6일 총선 패배 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며 우리의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도 같다 이렇게 비판한 바 있는데요. 우선 만약 윤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인다면 윤석열 정부가 그간 고수해온 건정재정 원칙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 국가를 좀먹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포퓰리즘에 날개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달아주는 꼴이 돼버립니다. 또 우리 국민들에게 이상한 사인, 신호를 줄 수가 있는데 선거를 전후에 현금 살포가 반복되면 돈을 주는 정당에 표를 주는 그야말로 포퓰리즘이 선거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재정 상태와 문재인 정부 시절 포퓰리즘으로 인한 폐해를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오히려 반전의 기회로 삼는 그런 부분이 돼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인선을 비롯한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는 이건 다소 유연하게 대처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총리라는 직책이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 정치 환경에서 그리 대단한 역할과 존재감, 무게감을 지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는 박영선, 양정철 같은 인물들은 철저히 배척하되 야당도 일정 부분 수긍할 수 있는 인물을 추천받는 것까지야 허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상병 특검과 관련한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 사안이 현재 공수처에 넘어가 있는 만큼 절차상 또 순서상 공수처 수사가 끝난 뒤에도 의문이 남는다면 그때 특검을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게 좋을 듯한데 그도 그럴 것이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민주당이 만든 그런 수사기관입니다.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를 민주당 지들이 못 믿어서 특검하자는 것은 논리상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겠고요. 또한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의 경우 영수회담 테이블에서 다룰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 주장이 남편인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거나 김정숙의 특활비 논란 또는 김혜경의 법카 논란처럼 국고와 관련된 부분, 국민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또 모르겠으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의 경우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영수회담 테이블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국가망신이요 코미디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수회담 의제와 예상되는 합의사항과 관련해 몇 말씀 드렸는데요. 핵심은 원칙과 기준이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 이건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엄청난 협치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는 분들 안 계시지요. 이게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 영수회담에서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리는 합의를 한다면 이를 바라보는 지지층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상식 있는 국민들은 이걸 합의라고 보지 않고 야합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대통령 개인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린 대통령이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 그때 진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런 위기 속에서도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지킨다면 이게 또 하나의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